여러분, 서로 이야기를 잘하다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스러운 적 있었나요? 별말이나 행동 안 한 것 같은데 화를 내니 참 당황스럽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요. 반면에 속으로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하며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괜히 분위기 불편해질까봐 잘 달래서 넘어갑니다. 당장 내 앞에서 화를 내니 보통은 어쩔 줄 몰라서 상대에게 밀려버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불쾌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본심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상대가 대체 왜 화를 내는지 영문을 몰라 당황스러운 적이 한 번쯤 있었죠. 도통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을 때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화가 쌓여 있는 건데 지금 상관도 없는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골프 레슨을 듣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코치에게 골프 레슨을 잘 따라온다고 칭찬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부터 레슨 코치가 짜증을 내는데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레슨 받을 때 프로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아니 아직도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며 짜증 섞인 말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여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화낼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참기가 힘들었죠. 순간 욱하는 심정에 레슨 코치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죠. 계속 레슨 받아야 하는데 불편해질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레슨 코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하시죠?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자 레슨 코치는 요즘 장시간 근무가 많고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고요. 화가 나는 진짜 이유를 상대가 알아주는 말에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낸 사람의 자존심도 지켜주게 됩니다. 여러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한테 화를 내는 가족이나 직장 상사, 고객들 때문에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에는 상대에게 핵심이 찔리거나 본심을 들키면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과 상황만 보고 맞대응하면 불쾌한 상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화내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찌르는 말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보세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로 돌려서 대답합니다. 가끔 속마음과 다르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말하려는 뜻을 숨긴 채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성한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있으면 부모는 그래 죽을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홀비로 살아라 하고 말하는 거죠. 대체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헛갈리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라는 말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니까 속마음을 숨기고 말해도 알아들으니 심각하지 않죠.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속마음을 숨기고 이중적으로 말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참 곤란합니다. 인지행동치료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화낸 사람의 말에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긍정적인 말투로 이야기하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라는 말에 그게 잘 되면 좋겠어요 하고 직접적인 대답보다 긍정적으로 답하는 겁니다. 마치 불교의 선문답처럼 말이죠.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동창 모임을 하기 위해 한 카페를 빌렸는데요. 준비하는 모습을 보던 카페 사장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위치를 허락도 없이
바꿔서 이미 기분이 나빠진 상태였는데요. 준비하던 사람이 주춤주춤 조심스레 혹시 카페 접시를 써도 되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장은 아니, 내가 접시도 못 쓰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라고 큰 소리로 화를 냈던 거죠. 접시를 쓰는 건 싫은데 또 째째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싫은 사장의 이중적인 말인데요. 여기에 네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곤란해지거든요. 이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나서서 챙겨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카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도 않고 사장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을 뿐이죠. 이처럼 정면으로 일일이 맞서지 않고 화난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화가 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집니다. 차라리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상대는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납니다. 어떤 아버지의 경우 화를 크게 내고 있는데 딸이 슬쩍 자리를 떠서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더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말했다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어떤 60대 여성은 남편의 화내는 성격을 참고 살았는데 속에 응어리가 박힌 느낌입니다. 남편은 한번 기분이 상하면 별일도 아닌데 트집을 잡고 화를 내며 험한 말을 쏟아내곤 했는데요. 살면서 달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같이 맞받아 싸우기도 했는데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싸움이 반복되고 결과는 뻔하니 피하게 된 거죠.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사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상황을 회피하는 겁니다. 아내는 속에 울분이 쌓여가는 거죠. 이런 경우 이 여성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이 화를 내고 있을 때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차분하게 물어봅니다. 남편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더 크게 화를 내거나 소리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그냥 휙 나가버리면 더 화를 키우게 됩니다.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감정이 더 격해지는 거죠. 거리를 두고 싶을 때는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분명하게 지금은 화가 나서 어떤 말도 하기 힘들어. 3분 동안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자 다른 자리로 피해 있으면서요. 격한 감정을 식힐 시간을 가지면 상황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심리 상담을 찾아가야겠죠. 네 번째, 선을 넘는 것 같으면 짚어줍니다. 화내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감정을 진정시켜 주려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다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무조건 당신이 맞아. 당신 입장 이해해요라고 공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도 잘 받아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자가 발전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당하기 힘들어진 내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이라도 선을 넘었다는 걸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요즘 왜 이렇게 사돌아 다니는 거야? 라며 화를 내는 경우 질문 내용에 답하지 않고 싸돌아 다닌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말한 거야? 이렇게 답합니다. 지나친 표현으로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을 긋는 말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해도 막말을 하는 건 불편해라고 확실히 짚어줍니다. 화가 난다고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선을 넘으면 분명히 말해줘야 상황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화가 난다고 선을 넘어서는 경우에 상대에게 선을 그어서 관계를 망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선을 넘는다고 똑같이 화를 내며 대응하는 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기분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겠죠. 호구로 보고 함부로 화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계속 선을 넘을 거니까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대처법이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웃지 않기, 화내지 않기, 단호하게 말하기,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내용은 단호하게 웃지 않고 그러나 말투는 온화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용납 못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단호한 말들을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고요.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못 써먹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후회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일이 잘못된 건데 남들에게 소리 지르며 해소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상대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는데요.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를 핑계 삼아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거나 밖에서는 화도 못 내면서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승질을 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대를 자신의 화를 쏟아버릴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정말 최악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퍼붓는 감정들이 쓰레기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이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줬는데 알고 보니 쓰레기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법륜 스님은 학생에게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요.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합니다. 나쁜 말은 쓰레기예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고 쓰레기도 있어요. 학생한테 그 사람이 쓰레기를 던졌어요. 그러면 쓰레기인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돼요. 근데 질문자는 1년 동안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쓰레기를 준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고 이미 가버렸어요. 질문자도 이제 그냥 버려버리세요. 이렇게 답변을 마쳤는데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화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잘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남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딱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마치 상대방이 문제인 것처럼 덮어 씌웁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막상 맛이 없으니 친구가 맛집도 아닌데 왜 여기로 오자고 했냐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사실 같이 찾아서 온 건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실수가 들키는 게 두려워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죠. 직장에서 성과가 저조할 때 화를 잘 내는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비난합니다. 너네가 제대로 한 게 뭐야? 그것밖에 못해. 라는 말로 자신은 빠지고
직원들 탓만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센 편인데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자존심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주로 아버지들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나 자식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데요. 집안 행사나 휴가 계획할 때 가족들이 사정이 있어 따르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지죠. 자기가 이 집안을 다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겁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서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예민한 성격인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말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지나가는 말이나 가볍게 건넨 말에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정색하고 따집니다. 상대방은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이렇게 화를 내니 어이가 없죠. 상대가 해명하려고 해도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사실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점점 크게 냅니다. 사실 별거 아닌 말인데도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처럼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 마지막은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과 열등감은 높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나를 비난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잘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데 자신감은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우습게 보여?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런 말로 화를 내는 거죠. 의도 없이 한 말에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서 욱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이렇게 센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열등감이나 과거의 상처를 방어하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나 상처를 건드리면 방어기제가 발동하는데 이때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별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한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합니다. 화내는 사람들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대체로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세서 자기 방어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진돗개는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겁이 많은 작은 개들이 크게 짖는다고 하죠. 화내는 사람들 심리도 이렇지 않을까요? 누구나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갑자기 벌컥 화를 내거나 심한 말로 인신공격을 하면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나 화내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상대가 격렬하게 쏟아내는 험한 말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화낸 사람은 자신이 화낸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화난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과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쌓아두면 나만 손해입니다. 둘째로 그런 험한 말들을 곱씹고 계속 되뇌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한 건가라며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화낸 자기 자신을 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화내는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인데 괜히 나 혼자 크게 부풀려 고민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왜 나한테 승질을 막 부릴까? 하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일도 꼬이고 건강도 해칩니다. 화내면서 막말을 한 사람의 잘못이 크지만 그걸로 괴로워한다면 내 인생만 손해입니다. 화낸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 거니 그 사람 손해입니다. 요즘은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6가지 방법으로 화내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고 품위 있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져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힘내서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책숲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